안녕하세요. 완주신문 주간브리핑 7월 둘째 주 시작하겠습니다. 기자님 안녕하세요. 예, 완주군민 3만 명 완주전주 통합 반대 서명이 이제 끝났잖아요. 예, 그거에 대해서 전달했죠. 지난주 화요일, 이번 주 화요일 9일이죠. 7월 9일 구체적인 숫자는 32,785명의 반대 서명부가 집계가 돼서 완주군청 행정지원과에 전달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차상 통합을 추진했던 단체에서 먼저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주민서명 법적 요건인 한 1690여 명을 받아야 되는데 한 6152명 받아서 냈잖아요. 그래서 완주군에서는 그러면 완주군안의 의견 어떤가 해서 원래는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72개, 4개 정도한테 원래 주민 의견 수렴해서 함께 첨부를 해서 이렇게 보내려고 했었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이제 통합반대대책위원회에서 그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을 하자 해서 반대 서명 운동을 했거든요. 그렇게 해서 32,785명의 서명을 받아서 전달을 했습니다. 그날 굉장히 좀 연출이 잘 됐어요. 그 공동위원장 세 분께서 마침 또 그게 새 덩이로 돼가지고 한 부씩 이렇게 들고 가서 행정지원과에 전달할 때 이제 정한철 그쪽 그 상임위원장께서 완주 국민의 뜻을 잘 전달해달라. 예, 그래서 이제 반대 운동 하셨던 분들은 아주 감동적인 장면. 그러니까 완주군이 아마 이렇게까지 그 사회단체, 이런 국민들이 모였던 적이 거의 전무후무할 거예요. 근데 이번에 그런 일이 좀 벌어졌다. 예, 네,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통합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찬성 과반 넘기기 어렵다라고.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. 완주군의 유권자가 한 34,600여 명 돼요. 예, 근데 이제 이게 그 투표율이라는 게 그 전체 100%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쵸. 예,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감안해서 보면은 역대 근래에 가장 근래 투표했던 게 국회의원 선거 있었죠, 올 초에. 네. 그때가 투표율이 67.8%였어요. 그리고 그전 그 지방선거 투표율은 52.9%, 한 53% 정도 됐고, 그리고 그 전에 2022년도 대선 때가 굉장히 높았거든요. 역대 최고치였는데 그게 81.4%였었어요. 자, 그러면은 지난번 2013년도에 또 이 통합 주민투표가 있었잖아요. 그때가 몇 프로였냐? 그때가 53.2%. 그러니까 그 지난 지방선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. 근데 그때도 보통 이런 선거들 치고는 보통 30% 넘기기가 힘들거든요.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었다고 평가를 받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었을 때 지금 전체 유권자의 예를 들어 53%가 한다 치면은 그렇게 마찬가지로 한 4만 5천 명 정도 투표를 한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이게 과반을 넘겨야 통합이 추진되든 부결되든 하는데 4만 5천을 반이라고 해도 2만 2천, 3천 표 정도 되잖아요. 근데 이번에 반대 서명을 한 3만 2천 표 받다 보니까 이게 지난 바로 직전에 있었던 총선의 67.8%를 적용을 하더라도 이번에 반대 서명 숫자가 그 과반에 넘는 숫자이고, 다만 하나 대선 때처럼 81% 정도 한다고 하면 한 1,700표 정도가 부족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상술적으로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, 그리고 이제 그런가 봐요. 통합 이렇게 추진했던 전주의 정치권 쪽에서도 지금 이미 그런 얘기가 돌아요. 이게 주민투표를 해서 찬성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추진을 하지, 만약에 부결되는데 추진했었을 때는 그 정치적 후폭풍뿐만 아니라 또 이제 중앙정부 행안부에서도 이런 그 통합 공고를 할 때 가능성이 있었을 때 통합 공고를 하는 건데, 지금 현재까지 완주군의 어떤 민의나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, 좀 이런 예측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은 다 했다,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, 이제는 정치권이 행안부나 또 이제 전북도에 어떻게 완주군의 의견을 잘 전달하느냐, 거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. 네. 하여튼 고생 다들 많았던 것 같고요. 저는 그거보다 더 재미있었던 게 지명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.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. 예,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주와 전주를 통합을 하면 통합 추진 세력은 당연히 전주시로 간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예, 지난번에 저도 이제 토론에 나가서 그 부분 한번 완주시로 하는 건 어떻겠느냐, 이런 좀 제안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, 이게
저도 이 내용 잘 몰랐다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그 완주군청 홈페이지나 이제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사실 그 지역 그 지명 유래들이 이미 잘 돼 있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이 건 관련해갖고 좀 그 사학과 교수님한테 문의를 해봤거든요. 이런 거 좀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홈페이지에 대부분 정리가 잘 돼 있다. 그러니까 그걸 먼저 참조를 해봐라. 이제 그런 조언을 들어서 제가 봤더니 전주시 홈페이지에도 이미 전주의 옛 지명은 완산주다라고 나와 있어요. 최초의 지명은 뭐 마안의 뭐 원지국이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로 해서 처음에 백제시대 때 처음에는 완산주라는 이름을 썼더라고요. 그러니까 1935년도에 그 전주와 완주를 분리를 하고 이쪽 이름을 전주하고 같이 겹치니까 완주를 했던 이유가 옛 지명인 완산주에서 산자를 빼고 완주로 했다라고 나오거든요. 또 이제 그 완주군 홈페이지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연대별로 어떻게 변했는지도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전주할 때 그 전자 온전할 전이고 완주할 때 완은 완전할 완인데 온전하다, 완전하다 이게 이제 현재 사전적 의미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.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. 완전은 모든 것이 두루 갖춰져 있다, 부족함이 없이 그런 것을 뜻하고 온전은 뭐 바르다, 뭐 그 이렇게 틀림이 없다 이런 의미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명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게 더 적합하냐 이런 거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두루 갖춰져 있는 곳 할 때는 완주가 더 적합하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. 그리고 네. 최근에 그 뭐 이제 모 투진단체 그 대표가 뭐 친일 좀 막말해가지고 논란이 됐잖아요. 네.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1910년부터잖아요. 그때 한일합방 하고 뭐 이런 게 생겼으니까. 근데 뭐 이제 그쪽 분들은 역사를 복원하려니까 그 원래 한 덩어리였는데 전주를 이렇게 분리했다고 그냥 1935년. 그런데 그 보면은 1914년에 원래 이 지금 고산현과 전주군은 고산군과 전주군이 분리가 돼 있었어요. 한 그 거의 500년 이상. 근데 이거를 1914년에 합쳐요. 합치고 35년에 다시 띄어요. 그러니까 일제에서 분리한 거니까 합쳐야 된다라는 게 그 주장이 맞다면은 마찬가지로 그럼 그 전 때 떨어져 있던 걸 합쳤잖아요. 그럼 복원한 다음에 이걸 또 떨어쳐야 되냐? 그러니까 결국 복원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또 이것도 새로운 논란을 낳겠더라고. 과연 역사 복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그럼 역사를 복원은 백제시대 때까지 가면 이쪽 지명 자체를 전체를 뭐 완산주로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도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좀 그 역사 복원한다 이제 그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좀 근거가 상당히 많이 부족했고 이번에 그 통합 추진했던 역사복원위원회 거기에서 하는 취지 자체가 역사를 복원한다, 분리했던 그런 차원이었거든요. 근데 과연 역사적으로 그럼 따져보고 들어가 보자. 그럼 35년, 그럼 그 전인 14년 때는 분리됐던 걸 합쳤으니까 다시금 분리해야 되네. 그러니까 친일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합친 것도 일제고 떨어뜨려 놓은 것도 일제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친일이라는 그런 주장은 말이 안 된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. 기자님, 네네. 대단하세요. 네. 근데 지금 수해 피해가 많이 있어요. 네. 저 그 전날 온주면에 갔었거든요. 거기가 지금 물난리가 났다고요. 예. 그쪽이 그 장선천이라고 거기가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원인이 막 밝혀진 건 아닌데 그 대둔산 아래쪽에 좀 내려오다 보면은 보통 이렇게 계곡 쪽에 여름에 네. 그 되게 휴양지로 유명한 곳들이 있어요. 근데 그 부분이 이번에 천이 넘쳐서 어느 정도 쳤냐면은 거의 뭐 어른 키로 막 가슴까지 달 정도로 해서 뭐 주택 이런 뭐 그런 침수뿐만이 아니라 또 차량도 많이 또 침수도 됐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 새벽에 특히 이제 마을이 또 고립도 돼가지고 그런 구조대원들이 와서 또 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저도 그래서 그날 새벽에 연락받고 바로 가봤거든요. 가는 곳곳이 이제 뭐 도로들 무너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고 그 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미 물이 한번 쓸고 왔더라고요. 이게 다리가 보통 그 하천보다 높잖아요. 네. 근데도 그 다리 위쪽 난간에 뭐 좀 굵직한 나뭇가지들이 걸려 있는 거 보니까 물이 그 다리 위로까지 이렇게 범람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좀 더 비가 많이 왔으면 정말 심각한 그런 큰 사고로 이어졌을 텐데 그래도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이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또 최대한 빨리 좀 복구 작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고생 많으셨습니다. 그래서 네.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네, 하겠습니다. 이번 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